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요즘 비 왔다가 더웠다가를 완전 반복하고 있는 날씨잖아요. 그렇죠. 쌤 선택해 보세요. 비 오는 게 나요? 아니면 더운 게 나으세요? 저는 만약에 그 질문을 받는다면 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무조건 비 오는 게 낫습니다. 진짜요? 저는 여름을 제일 싫어하고 아,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네. 예, 저는 뭐 더운 게 제일 싫어하는. 그렇죠. 더우면 또 네. 불쾌지수가 또 올라가서 너무 싫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날이지만 또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렇죠.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네. 하반기가 좀 시작된 걸까요? 지금 채용 공고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도움 주실까요? 금융권 쪽은 하반기가 이제 스타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민간 기업보다는 금융 공기업들 위주로 하반기 스타트 신호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한국은행 뭐 지원하시는 분들도 뭐 한국은행 원서 지금 채용 공고 떠 있는 거 보셨겠지만요. 한국은행 이외에 한국은행도 이제 우리 금융 공기업이니까 금융 공기업 중에 하반기 중에 이제 좀 처음 스타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하반기에 총 한 우리 고졸까지 포함해서 특성화고 졸까지 포함해서 총 78명을 뽑는데요. 이번 하반기 채용은 7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일 겁니다. 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렇게 이제 서류가 마감이고 채용 인원은 총 78명. 뭐 면접이나 뭐 최종 면접까지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면접을 한번 보니까요. 최종 면접 이제 면접 한번 보는 그 면접까지 해가지고 총 한 10월, 11월 달쯤 되면 네. 채용이 총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아마 자기소개서와 논술 쪽을 적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 신용보증기금은 항상 이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네. 자기소개서하고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 논술 문항을 같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식 논술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 문항이 두 가지인데 특히 이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자기소개서도 어렵지만 네. 약식 논술을 또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신용보증기금 자소서 문항도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약식 논술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 약식 논술 문항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기소개서 문항보다는 네. 자기소개서 문항은 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쪽에서 또 도움을 받으실 부분 도움 좀 받으시고요. 아무래도 이 약식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움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약식 논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려고 마련을 해봤는데 네. 약식 논술이 총 두 가지 문항이 나옵니다. 두 가지 문항이고 각각 한 문항씩 1,500자, 1,500자니까 3,000바이트쯤 되고요. 네. 1,500자 3,000바이트면 약 한 페이지 우리가 A4 용지로 쳤을 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두 문항이니까 이제 두 페이지 정도를 논술을 적어야 되겠죠. 각각 다른 문항으로요. 네. 근데 1번하고 2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도 여러분들이 나오겠지만 글씨 자체가 지금 빡빡한 게 벌써 좀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 1번 문항은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우리 업체들한테 또는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서민금융을 필요로 하는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주체들에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네. 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보증료라고 하는 거를 받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이제 연 몇 프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연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일정액씩 이렇게 이제 보증료를 받는데 이 보증료를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 뭐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료를 내려야 될 그러니까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좀 내려줘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고 네. 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재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조금 올려받아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을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항상 이 사이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용보증기금도 이 보증료 인상과 인하의 어떤 적정선 사이에서 항상 이 딜레마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1번 문항에다가 네. 올려야 되면 왜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면 왜 내려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네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1번 문항이고요. 네. 2번 문항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이 이제 최근에 많이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도 디지털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그 신용보증기금도 디지털로 신용사회를 더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디지털화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냐, 또 어떤 모습이 미래상은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질문을 내놓고 한 1,500자 적어보라라고 하는 게 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네, 보면은 지금 문항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조금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좀 1번 문항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그 화면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항상 그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1번 문항을 먼저 한번 보면요. 1번 문항이 이제 뭐 우리가 논술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우리 방송에서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논술 방송을 한번 하는 건데 1번 문항이 지금 맨 마지막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보증료 부과 정책을 네.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전략 및 재무 상황과 연계하여 기술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이게 이제 1번 문항의 핵심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라고 하는 거를 우리 문항에서도 네. 나와 있다시피 문항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매년 이제 그 업체들마다 연 0.5에서 3% 정도씩 이렇게 보증료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보증기금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게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계실 거고 중소기업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중소기업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홍길동님이다. 홍길동 사장님이다. 그러면 이 홍길동 사장님의 중소기업은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뭐가 부담이 되냐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납부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겁니다. 대출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3%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이제 이 홍길동 사장님이 보증료를 내고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대출 이자 3%를 낼 텐데 네. 그럼 이분의 총 비용이 나오겠죠. 네. 이 돈을 빌리는 데 따른 어떤 금전을 빌리는 데 따른 총 비용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분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지 않고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신용대출로 내가 뭐 돈을 5억이든 뭐 이렇게 금액을 빌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용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나올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 이 신용대출 이자율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서 없이 이 홍길동 사장님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한 5%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3%를 대출 이자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조건 이 네. 보증료를 높이고 싶다고 해서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요 5%와 3% 사이가 요 차이가 2%인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가 이 2%보다 높아버리면 보증료가 2%보다 높아버리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그냥 난 보증서 없이 그냥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래도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보증료하고 보증서 발급받은 이후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그 은행 대출 이자율까지 합치더라도 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그래도 싸더라라고 그렇죠. 하는 이 네.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그 보증료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높이고 싶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은행의 대출 이자율, 그다음에 네. 시장의 실세 상황, 실세 금리, 시장 금리 이런 거를 보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이 결정되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1번 문제의 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건 이제 논술의 방향을 잡을 거란 말이죠. 논술을 방향을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보증료율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보증료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분들의 논리와 어떤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적어내느냐. 요게 이제 1번 네.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예. 네, 그 신용보증기금이 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서 받는 이 보증료를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질문에 적힌 것처럼 이 경영 전략, 뭐 재무 상황, 파생되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원자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우리 논술 문항을 보면 제목 그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고, 그다음 신용보증기금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고요. 네. 자, 그런 것들도 같이 문항에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서 그 이제 기업 그 회사 소개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잔액이 얼마인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잔액이 만약에 1조 원이다라고 네. 하면 아까 우리 문항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 보증료가 연 0.3에서 3% 사이다라고 네. 하면 지금 보증서 잔액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료 수입이 대충 얼마쯤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역산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증료율을 높이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증료율을 만약에 높여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증료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네. 드렸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높여야 된다. 그 이유는 여차에 찬 이유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1500자 안에 적어줘야 되는데, 네. 이 높여줬을 때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네. 높였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높였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러 가는 어떤 경제 주체들, 우리 지금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네.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그쵸. 보증료율이 네.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문턱이 높아지는, 그럼 과연 이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금 제 할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 네. 어떤 이런 책임의 소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낮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때는 그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뭐 대부분의 많은 경제 주체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그렇게 비용이 높지 않으니까 네.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네. 이거는 좋은 점이겠지만, 좋지 않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누구나 라는 이야기는 뭐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정을 하면 네. 소위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안 받아도 되는 그 보증서를 발급받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네. 이제 가서 발급받는 데 따른 그런 모럴 해저드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보증료가 낮아지니까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 뭐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크게 그 신용보증기금의 그 보증료를 높일까 낮출까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높이든지 낮추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건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1500자 중에 조금 분량을 길게 이렇게 작성을 좀 해줄 수 있다면 네. 좋은 논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자체를 높일까 낮출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네. 높이는 쪽보다는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적으려고 시도하시는 네. 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뭐 보증료 인상이나 인하 뭐 둘 중에 뭐 관련은 없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또 그에 따른 적절한 논리를 조금 펼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데 벌써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이번 논술 문항도 간단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문항의 핵심 요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역시 논술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잘 그렇죠. 가네요. 제 2번은 우리 디지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이 더 보편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도 디지털을 이제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네.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신용보증기금에서 더 디지털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약점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2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네. 그 신용보증기금의 크게 이 업무 프로세스,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총 제가 한 5단계 정도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차주나 우리 경제 주체가 보증서를 발급 신청을 하러 가면 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보에서 이 실사를 하고 보증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네. 이 심사를 하는 요 과정이 지금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심사 과정에서
괜찮으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죠. 네. 발급을 해주면 이제 차주는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속 이 기업이 보증서 발급받은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회사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두 번째 과정, 그러니까 심사하고 보증서 발급하기 직전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디지털이 지금 왕창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많이 올인되어 있고 앞으로는 좀 사후 관리 쪽도 이제 그 디지털화가 진행이 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2번 문항의 또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꼭 이제 요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금융 사이드에서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 주체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신보에서 디지털화를 좀 보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논술 적을 때 좀 포인트를 두고 적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소외계층을 조금 고려해서 조금 작성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